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난 SNS 글을 둘러싼 양국 그리고 국내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자신의 SNS에 이 이스라엘 방위군 관련 영상을 공유를 하고 비판글을 올린 게 발단인데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외무부가 직접 나서서 이 대통령을 공식 규탄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했고요. 국내적으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이 외교 참사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을 감싸고 나서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이 가벼운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외교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SNS 정치나 외교 참사로 치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SNS 글에서 시작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계정의 한 컨텐츠 제작자가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올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나 또 전시 사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영상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촬영된 시점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이 한창인 현 상황에서 이런 SNS 글을 올린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현재 이란을 공격하고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서도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세계,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SNS를 올린 후에 이제 확인이 된 거는요. 실제 해당 영상은 현 시점이 아닌 2024년 9월 촬영이 된 것이고 또 이 영상 속의 행위 역시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반군을 사살한 후에 이 시신을 던지는 모습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다시 SNS 글을 올려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역시 국제법 위반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한다며 거듭 이스라엘 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교부가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SNS 글을 올리라 이렇게 일갈한 겁니다. 네, 이스라엘 외교부는요. 이 대통령이 이 홀로코스트, 즉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게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당 영상은 이미 2년 전 철저히 조사가 됐고 조치된 사안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나 외교 등 여러 면에서 우리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규탄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측의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외교부가 이 대통령을 감싸고 나서면서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당장 이스라엘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 회장은 이 대통령의 SNS 글로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이 힘들어졌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 행동 하나로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받아야 할 눈총을 생각해봤냐 이렇게 되물었고요. 이 대통령으로서 직접 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주말이었던 그제와 어제도요 연달아 SNS에 글을 올려서 이스라엘 측의 주장에 대해서 재반박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외무부의 공식 규탄이 나온 뒤 약 3시간쯤 뒤에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며 이스라엘을 향해 실망스럽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사육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며 이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가 버젓이 벌어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매국 행위, 이 대통령의 글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 대통령 본인은 인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건데 이를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선의의 어떤 메시지를 냈을 뿐인데 일부 언론이나 야권에서 이를 왜곡하고 또 외교 문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매국 행위다. 지금 이게 청와대 측의 주장인 겁니다. 우리 외교부도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외교부와 맞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현한 글이라며 이스라엘 외교부가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고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인권 강조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응수한 이스라엘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요, 이 대통령의 SNS 글을 어떻게 단순히 보편적 인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처음 SNS 글에서 공유했던 그 영상의 출처,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건데요. 이른바 가짜뉴스, 음모론, 이게 여러 차례 올라온 계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낚여서 외교 참사를 불러왔다. 이게 지금 야권의 주장입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손가락이 가벼워질수록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이 인용한 이 외국 계정이 대체 어떤 계정인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계정은 친북,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이 뚜렷한 계정이라는 겁니다. 이 계정에는 미국을 사탄의 나라라고 칭하고 이스라엘을 이 미국 납세자 돈을 빨아먹는 폰지 사기라고 주장하는 글과 영상 등이 수시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해당 계정은 가짜뉴스, 음모론의 온상지라면서 이 대통령이 음모론자에 낚여서 이 가짜뉴스를 공유했다는 사실을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 안철수 의원은 이스라엘은 우리의 자유무역협정 경제 동맹국이라며 이 대통령이 동맹의 적에 편승하는 위험한 매국 외교를 했다며 이적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외통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익을 손상시키고 외교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더 이상 사태를 키우는 즉흥적인 언행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해하기 어려운 외교 참사를 자초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보편적 인권 운운하는 것입니까? 무인기 논란 당시 북한의 사과부터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경솔한 발언으로 이스라엘에 사과를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이브인 의원은 이스라엘이 9.11 테러를 일으켰다는 음모론자입니다. 반이스라엘 관점에서 수많은 가짜뉴스를 제조, 확산하는 음모론자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음모론자에게 낚여서 가짜뉴스 공유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여권 인사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직접 저격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우리도 세계 평화에 대한 자주적 입장을 천명할 지위에 올라섰다며 이 대한민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이 대통령 지적을 경청하라고 했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 할리우드 톱스타 메릴 스트립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영상을 올리며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정면으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자 이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한 말씀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왈가왈부한 몇몇 부적절한 입장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의 한 획을 그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거듭 비판 취지의 SNS 글을 올리니까요. 이스라엘 외교부가 공개 규탄을 하면서 지금 외교적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그 영상을 공개한 그 계정 자체가 가짜 뉴스의 온상지다. 결국 대통령이 가짜 뉴스에 낚여서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뒀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인이 올린 영상이 과연 어떤 영상인지를 최대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근데 보니까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로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홀로코스트 문제를 직접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 자체가 대통령이 이야기한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인권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모든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행동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또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이 시민들을 납치해간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자,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가 지금 북한까지도 우리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편적 인권이라 그러면 신장 위구르 사태, 홍콩 사태 등등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내걸면서 지금 굉장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이 이스라엘 문제를 했는 것인지, 과연 이게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더군다나 대통령이 다른 어떤 변호사나 인권 이 변호사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를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보면 늘 상대적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쪽을 편들고 나온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문제는 이런 문제를 했으면 빨리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일단 대통령이 수습을 안 하고 직진을 하니까 외교부, 민주당까지 다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비판하는 걸 간다 그러면 그럼 앞으로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올 수 있는 후폭풍을 과연 정부가 감당해낼 자신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전문가들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일부 언론 보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좀 살아나는 기미가 있었고 증시도 화랑을 보이고, 근데 이게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이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잖아요. 이 사태의 핵심에 결국 이스라엘이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평소에도 물론 뭐 반인권적인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기화에 지금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외교적인 불만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또 비판글까지 올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는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뭐 누구나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결론은 그 영상이 가짜냐 아니냐. 이거 24년 9월에 실제 네. 영상인 겁니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 군이 그 작전을 하는 도중에 찍힌 영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호적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년 1월에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더 직접적으로 직격을 한 건데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